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 유부녀입니다. 여러분은 시댁에서 어떤 행사가 가장 힘드신가요? 명절, 제사, 생일 행사는 많기도 하죠. 저희 시댁은 좀 특이한 집안이었어요. 명절, 제사, 생일, 이런 행사를 거의 안 챙겼죠. 살면서 명절 음식이나 제사상 차리려고 음식 해본 적이 없답니다. 명절이면 가족들끼리 날짜 맞춰서 어디 놀러 가거나 간단히 외식 한 번 하면 끝이었어요. 명절도 그렇고 조상님들 제사도 따로 안 지내는 집안이었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거 엄청 귀찮아해서였죠. 제사상 차리는 거 너무 하기 싫었대요. 그래서 본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그런 거 일절 안 해버리겠다고 들어누웠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편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끔찍하게 챙긴 유일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김장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처음에는 김장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요새 해 먹는 집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요, 저희 시어머니 김장하는 양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김장해서 본인도 드시고 신혼에도 주고 저희도 줍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이 많은 걸 어디다 주나 궁금했거든요. 김치 공장이 아닌데도 배추를 절이는데 세일이 걸린다고 하니 양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매년 한 번씩 하는 연례 행사로 3번 해왔다니 이제 김치를 담가야 하는 시즌이 돌아왔어요. 한 번 배추를 절이러 갔다가 궁금해서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김장을 많이 해서 다 주는 건가요? 어디 기부하나요? 처음에는 독거노인들이나 무료급식소에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대답이 미쳤다고 해서 놀랐어요. 내가 만든 김치를 기부. 전혀 그런 생각 없다. 이건 우리 딸이 시부모에게 드릴 김치야. 어찌나 잘 사는 집인지 알아? 시집 보낼 때 등골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잘 살게 됐으니 나중에 필요하면 사용하겠지. 우리 식구가 외동딸을 잘 어필하기 위해 이렇게 김장을 열심히 한다고 하니 형님네 집에 가져다 줄 거라고요. 대체 그 집은 얼마나 잘 살길래요? 차량도 외제차이고 선물도 비싸 보여요. 이야기하기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니까? 그러니까 내가 동의를 할 필요 없이 빨리 양념을 모든 곳에 발라야 하지 않겠니? 그걸 제대로 맛있게 먹으려면 모든 곳을 꼼꼼하게 발라야 돼. 아이 참, 아이. 시어머니가 그 집의 눈치를 살피며 무더위 속에서도 고생하는 것을 보니 신우시댁이 확실히 잘 살겠다는 걸 느꼈어. 그런데 며느리도 얌체 같은 것을 시부모님께 가져다 주려고 하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추는군. 매번 혼자 작업해서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은 도와주지도 않는 거야? 시댁에서 일주일에 2주 정도 신경 쓰고 벗기 일을 해주는데 고작 몇 포기를 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 하시는 거야? 누가 100포기나 200포기짜리 김치를 다 먹겠어?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그 집 식구들이 다 먹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 그 집은 맛이 정말 좋아서 매우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즐겨 했어요. 그곳이 사업이기 때문에 인상 좋은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일해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100포기를 무릅쓰고 김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생각해봐요. 미칠 뻔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더구나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딸은 왜 돌보지 않는 걸까요? 평소에도 엄마를 돌보지 않는 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형님, 오늘이 어머님의 김장날이라고요? 함께 도와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상상이 가죠. 죄송해요. 약속이 있는데 다음에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믿음직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데리고 해봐 라고 했대요. 어느 날 나도 질문했어요. 왜 시누이는 와서 도와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혼자서 많은 양을 도와줘야 하나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답변이 깊게 와닿았어요. 명절에나 제사 때는 노나 떠들고 그러다가 이런 김장도 해야지. 다른 며느리들은 모든 것을 다 챙기더라. 하지만 딱 이것만 하고 그렇다고요? 이야기가 정말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때 시누이한테 작업량을 줄이라고 말하니까 일찍 오던 남편님도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요렇게 해서 작년보다는 약간 편리해졌어요. 그것이야말로 상호 협력의 힘이죠.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힘든 일을 혼자 하느니 서로 원활하게 협력하면 훨씬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예요. 곧 없이 방문이라도 하게 되어서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요 계제장이나 원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번역을 원하시면 알려주세요. 오늘이 내일이 김장하는 날인데 시간이 되는 것 같아. 우리 엄마 혼자 힘들어서 다 못할 것 같아. 와서 꼭 도와줘. 알았어요. 엄마가 병들까 봐 걱정돼. 아휴, 제가 일정이 있으면 좋은데 미안해요. 그렇지, 이번 김장도 빠질 생각으로 먼저 연락한 거였어. 그래서 엄마 혼자 다 못하는 게 걱정이면 딱 잘라 하지 마. 자식 말인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며느리를 데려다 더 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남의 일인 것 같아 얄미워 죽겠어. 그 놈의 일정은 없어도 김장 이야기만 나오면 될 것 같았어. 형님, 올해로 4년째까지 김장을 하고 있어. 4년간의 김장 활동 중에 형님이 와서 도와준 적은 없어. 한 번도 없어. 매번 다 해놓으면 통에 옮겨 담아서 시댁에 가져가기만 했었는데. 아마 어머니 혼자 100포기, 200포기 하시는 게 힘들면 어머니를 말려주세요. 엄마가 걱정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김치 담그시는 걸 말리려 하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야. 올해 아이를 어떻게 할지 정했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하고 싶어 해서 하는데 왜 막으려고 하냐고. 어우, 참나, 기분이 나빠. 이번에는 얼굴도 안 보고 싶어. 처음으로 시누이 말이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되었어. 엄마는 김치 담그는 중에 당신하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이야기가 너무 혼란스럽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김장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며 너무 무책임했죠. 결국 그녀는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을 만나는 것을 꺼렸고 그 뒤에 김치를 가져가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신의 일을 도울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여전히 혼란스런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힘들어. 집에 가서 재택근무하면서 쉬어야겠어요. 천천히 일하니까 하는 것도 없네요. 어쩌다가 김장 때문에 힘든데도 못 참아서 재택근무하는 것도 없어요. 어쩌다 하루 김장 때문에 힘든 것도 못 참아요. 이렇게 계속하다가 내가 못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게 생각해봅니다. 정말 웃기게도 김장을 도와드리러 못 가게 되었어요. 김장 날로부터 며칠 전에 기침과 열이 났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감기인 줄로 알고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요청했어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낫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높게 치솟을 때는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열이 심하고 잘 안 떨어지니까 위험하다며 입원을 권유하셨죠. 하지만 그날이 딱 김장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평소였으면 적당히 아파도 갔을 텐데 그날은 참을 수 없을 정도였고 누군가 내가 그걸 도와주는 것에 계속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굳이 고지를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못해야 하니까요. 엄마 죄송해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급성 폐렴이라더니 지금 열이 엄청 심해서 입원 중이에요. 내일 상태를 봐야겠지만 지금 이러다 보니 내가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어떡해요. 혼자 다 처리할 수 없어서 남편이랑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김치 담그는 중에 당신하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이야기가 너무 혼란스럽고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데 자신이 김장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며 너무 무책임했죠. 결국 그녀는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을 만나는 것을 꺼렸고 그 뒤에 김치를 가져가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신의 일을 도울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여전히 혼란스런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힘들어. 집에 가서 재택근무하면서 쉬어야겠어요. 형님을 불러서 함께 하세요. 저 같은 경우 아마 결코 못 가겠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매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이렇게 아프다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렇지만 나 혼자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너는 언제 태어났어? 어머니가 지금 나 태어나자마자 김장을 도와오라고 하셨어. 아, 나 없을 때는 어떻게 했길래? 남편이나 형님이 도와주셨을 거야? 어머니는 싫어하는 말은 입에서 안 나오시고 나를 데리고 김장을 할 생각만 하셨어. 정말 너무해. 정말 어이없어. 난 빠지면 안 할 김장이었나? 그렇다면 나 없을 때는 어떻게 김장을 했는 거야? 고맙다 하나 안 했는데 아프다고 전화하는 건 쥐라는 말일 뿐이고 그러면 너는 언제 퇴원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인가? 이젠 말하는 거지만 시누이네 시댁에는 김치를 가져다 드리면 예의상 너도 보고 있는데 우리 집에도 몇 포기 가져다 드리라고 하시든가. 나도 모르게 챙겨주셔야지.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셨길래 갑자기 철없더라니. 내가 그 집은 챙기라고 말한 적 있나? 거지가 나타났다.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힘들다고 서럽게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무척이나 신경 쓸 일이 있다고 포기를 몇 번 더 하고 바쳐야 하는지 보아. 아이고, 너 이런 말을 하는 걸 봐라. 아니면 너희 집에서 내가 챙길 게 없다면 너희 집도 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대충 사는 집안에서는 불편했는데 내가 착하고 예에 바르다고 생각해서 며느리로 올렸더니 완전히 사람을 잘못 판단했지. 잘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머리 검은 새는 거두는 게 없다고 했지만 아무 소용없어. 됐어.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라. 아마도 오지 말라고 하겠지만 오히려 할 일을 다 하는데 내가 말을 해야 할 일을 시어머니가 하는데 내가 어리석었나 봐.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나. 예에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는 게 더 황당했어. 아픈 사람을 끌어다 놓고 퇴원한 후에 김장하러 오라는 건 정말 엉뚱한 얘기였어. 내가 잘해준 줄 알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나 봐에 화를 내셨다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어. 그래, 이제는 할 일 없어. 어머니 그러면 나도 안 할게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인 김장이라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어. 그래도 1년에 한 번인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부르면 명절 음식을 챙기는 것일 텐데 제가 제목 챙겨준다고 한 것도. 아이고 같은 사돈 가문인데 저를 분명 보고 있는데도 차별당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전해드렸는데 이런 반응이라면 더는 김장 도와주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집안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하는데 왜 도와주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 김장할 때 저를 부르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나서 스스로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이런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았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는 억울한 말까지 듣고 나니 부모님 얼굴을 보기도 어렵겠어요. 침대에 누워 울고 있을 때 남편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어머니랑 전화를 했으니 당연히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미친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 그렇게 많이 아파서 해도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엄마 혼자도 김장을 다 하시는데 어떻게 다 할 것 같아. 너는 안 도와주겠다고 생각했는지. 나는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없어서 퇴원 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 봐. 너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지 못한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급성 폐렴과 고열에 시달렸을 때 권유까지 받고 사흘 동안 병실에 머물면서 그런 환자가 얼마나 아플지 감을 못해. 지금 나한테 어떻게 김장을 담그래 하셨다는 것 같아.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무심한 거겠지. 예민하다는 말로 내 잘못을 탓하려 하지 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플 때 입원한 사람에게 태어나서 몸조리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김장하러 가라고 하겠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원래 해온 사람이 해야 그 맛이 날 거야. 아니야.
우리 엄마 혼자 그 많은 김장을 다 어떻게 하겠어? 나는 언제 어머니 혼자 하라고 했어? 너도 있고 형님도 있는데 어머니는 자식 없으셨어. 딸한테 다 했다고? 왜 나만 자꾸 부르는 거야? 내가 김장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나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하는 게 무책임하다. 우리 누나도 김장 한 번 안 해봤는데 웃겨? 내가 뭘 알아? 태어날 때부터 김장할 줄 알았어? 나는 무슨 종갓집 출신이야. 내가 대단한 기술이 뭔지?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따라하면 돼. 아들, 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거면서. 그러면 바보지? 너 바보야. 애초에 아픈 게 아닌데, 쇼만 하는 거 아닌데? 괜히 가기 싫어서 꾀병 부린 거 같아. 엄마를 속여서 김장 안 도와주려는 계획을 다 짰어.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 여자랑 결혼했어. 어머니가 태어나서 김장하러 오라고 한 걸 떠올리면서. 와, 이렇게 말 실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너는 정말 엄마 역량을 뛰어넘어 내가 그동안의 꼴을 달라 여자보다 더 힘들게 작장할 동안 그 머리로는 할 수 없는 대단한 기술로 작장을 100% 포기했는데도 한 손가락도 뻗지 않고 놀아놓고 와이프가 급성 폐렴이라 입원한 상황에서 뭔가 쇼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놈의 작장. 우리 부모님께서 하나도 못 얻어먹는 걸 다른 집에 갖다 바친 사람을 대해 날 이렇게 만만하게 여기다니 예의상이라도 아픈 건 괜찮냐고 물어보아야 돼. 작장이 끝나면 수고했다.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고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지 도대체 너희 집안은 어디까지 비정상할까? 나는 진짜 너희 집안과 더 이상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 아픈 척을 내세웠어. 쇼를 한 것 같다며 이혼하자고 제의했고 앞으로도 김정은 한테 맡겨도 되고 내가 먼저 가든 뭐든 할 수 있어? 결혼 생활 동안 이 정도로 내 감정을 터뜨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나 역시 화가 나 못해요. 아픈 척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고 그냥 이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용, 나는 꼭 나가야 해요. 남편은 평소 싸우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화를 내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 화를 내다가 이혼을 언급하니 나도 놀랐습니다. 나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잖아. 연애 중에도 막연히 헤어지자고 한 적이 없고 한번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나면 지키는 사람이기도 하니까요. 분노에 휩싸여 너와 다툴까 했던 게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행동을 보니까 분노에 휩싸여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혼을 준비해야 하겠어요. 지금 아파서 회복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프니까 회복부터 해야 하니 병실 근처에 오지 않기를 바랄게요. 나는 갈 거니까 내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헛소리를 하면 사람을 화나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후 나는 병실을 나왔어요. 남편은 놀라서 조용히 떠났던 거예요. 나는 김장으로 괴롭히는 사람 없이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푹 쉬다가 의사 선생님이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즉시 퇴원 수속을 처리하고 집에 들러갔어요. 간단한 짐을 싸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혼한 딸이 갑자기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친정에 나타나니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나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온 것을 보자 서러움에 울음이 터졌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결혼으로 혼자서 망설임을 겪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결혼을 이유도 가족의 반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혼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지만 서로 간의 이해와 상식이 부족한 상대편으로부터 속히 관계를 갈등하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인공은 이혼을 결심하고 부모님의 응원 아래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친정에 돌아온 주인공은 부모님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다가 부모님의 사업장을 도와가다가 차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골프장에서 친해진 엄마와 그녀의 딸인 희영이에요. 엄마는 하루 갑자기 심장에 이상을 느껴 쓰러질 뻔했지만 희영이의 엄마가 심폐소생술을 해줘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둘은 더 친해지고 엄마는 희영이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어요.
우리 엄마는 좀 이상해요. 심폐소생술이나 목에 뭔가 걸린 사람 빼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유용한 기술이라서 다행이에요. 어느 날 엄마가 심폐소생술을 통해 한 아주머니의 목숨을 구했다고 해서 친구가 되고 부모님의 스크린 골프장 회원도 되었대요. 엄마는 민망해하면서도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은 엄마의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엄마의 친구는 김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엄마의 친구는 김치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직원들에게도 김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집안에 끼어들기 싫다며 이혼을 고려하던데 정말 가정사정은 말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엄마의 친구는 산뜻하게 재치 있게 대응해 주셨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좋지도 않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열만 받으니까 하려던 이야기 해봐. 김장은 왜 김치 주려고 아우, 장난 아니야? 우리 사돈 손맛이 어찌나 좋은지 젓갈 양이 확 나는데 그러면서도 시원하고 김치가 어찌나 감칠맛이나. 난 모른다. 처음에는 우리 며느리가 자기 집 김치라고 꺼 다 먹었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우, 김치 엄청 맛있다 그랬거든. 근데 그 뒤로 사돈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 우리 며느리가 그래서 사돈이 계속 김장철마다 해서 보내주시면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극구 사양했는데도 원래 뭐 철마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 묘폭이 더 얹어주는 거라 힘들다고 그냥 며느리 잘 부탁한다 그러시길래 아유, 딸 가진 부모라 신경 쓰이는가 보다 하고 잘 챙겨줄 테니까 보내지 마라 했거든. 근데 요번에도 보내오셨어. 내가 못 살아. 근데 김치는 진짜 맛있어. 희영 엄마 좀 줄게 가져가 우리 집 잠깐 들르면 되잖아. 그래 알도 맛있다고 하니까 그럼 얻어먹으러 가볼까? 내가 사업하잖아. 근데 이 김치가 얼마나 맛있으면 내가 거래처 주요 고객들한테도 한 번 쓱 돌렸다니까 다들 얼마나 극찬하던지. 몰라 김치 공장을 차려야 되나. 아니지. 사돈어른 등골 휘슬러. 며느리도 맨날 엄마가 김장하시는 날이라고 가서 도와드려야 한다고 나가 가지고 간 거 들고 오는데 어찌나 애가 착한가 몰라 듣자마자 사실 저는 그 집도 시어머니가 김장을 하니 그 집에 며느리가 있다면 그 사람도 나처럼 고생이겠구나 했어요. 근데 뭐 딸이 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었죠. 저도 모르게 비슷한 상황이라 몰입을 하고 있었나 봐요. 뭐 어쨌든 김치가 맛있어서 주신다고 하니 엄마랑 저도 받으러 갔어요. 앉아 만져봐 이거 김치 한 입씩 먹잖아. 그럼 밥 달라고 그럴 걸 먹어봐 한 통 싸줄게 하도 극찬을 하시면서 꺼내주시길래 엄마랑 저도 궁금해서 얼른 김치를 집어들어 입에 넣었어요. 근데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 거죠? 제가 맨날 시어머니랑 만들던 그 맛이랑 엄청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똑같을 정도였어요. 맛있는 김치는 원래 다 이렇게 만드는 건가 싶어서 그분의 고향을 여쭤봤어요. 아주머니 이거 해주신 그 사돈이란 분은 고향 어디시래요? 이거 젓갈량 진하게 나는 게 완전 아래 지방인데 생각하기 싫지만 저희 시어머니도 김치 이렇게 담그시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백포기는 해요. 아, 그거 저희는 시누이가 도와주지도 않고 남편 놈도 나 몰라라 손대고 있어서 제가 시어머니랑 둘이서 하거든요. 진짜 허리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김치 맛 하나는 끝내줘서 제가 그의 법에 그 맛이랑 진짜 비슷해요. 아래 지방김치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백포기를 2명이서 미쳤어요. 미친 여자야. 그거 완전히 너 남편도 문제야. 자기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막아야지. 그걸 맞고 이 정도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희영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김치 받기가 더 죄송스러워요. 아이, 그 집은 딸이 도와준다면서요. 원래 꼼꼼하게 해주시던 분이었다고 하니까 괜찮죠. 뭐, 다른 집일 거예요. 그렇죠. 혹시 희영이는 시댁이 우리 사돈이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세상이 정말 좁다고들 하니까. 아이, 그럼 말 나온 김에 사진이나 한번 보여줘 볼까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사진을 한번 봐봐. 아주머니는 농담하듯 말하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기의 얼굴도 웃었고 아주머니가 꺼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엄마도 나도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본인 아들의 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시누이와 아주버님 얼굴이 떡하니 떠 있었어요. 아줌마, 그 김치 도우러 가는 며느리예요. 이 사람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도 있을까요? 갑자기 얼굴색이 확 변한 저 물어보니 아주머니도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 사진을 찾아서 보여주더니 얼굴이 좀 더 자세히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 그걸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시누이 맞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는 엄마가 김장을 도우러 가는 거라며 거짓말을 하고 회사에 일이 있다고 나한테는 거짓말을 치며 양쪽을 속일 생각으로 노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장이 끝나가는 시기에 등장하며 실은 바다로 놀러 다녀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아주머니 앞에서는 엄마가 김장하는 것을 돕는 효녀 모습을 연기해 보이며 얼떨결에 바다로 놀러간 대단한 시어머니가 한참을 애쓰던 집은 우리 엄마가 사귄 새로운 아줌마의 집이었어요. 인연이 정말 신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다시 생각해도 의아했어요. 엄마가 새로 사귄 여자와 시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엄마는 분노에 가득 차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형과 시누이의 시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누가 결혼을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시누이의 결혼식에 참석한 적도 없고 시누이가 결혼하고 애가 생긴 이후에도 시누이의 시부모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누이의 시부모의 얼굴을 모른다는 것을 설명했답니다. 또한 연애 4년 동안 형과는 지방에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시누이의 시부모와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도 저를 비롯한 가족들도 시누이의 시부모의 얼굴을 모르는 것이었죠. 엄마는 시누이의 시모가 써있는 가족 사진을 올려놨다고 말씀하며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적도 없어서 아예 눈치도 못 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치고 저기 아주 여기다가는 대단히 교양 있는 적이 온기를 잘해놨구먼 그래놓고 내 딸은 종부리도 부려졌다 이거야? 아주 몹쓸 인간들이 따로 없네 세상에 나는 진짜 껌뻑 솟고 있었네. 아니 굳이 거짓말할 필요는 없는 일들이라서 의심해 볼 생각도 못했어. 세상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아휴 형이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진짜 별로다 상종하면 안 되겠다 하고 넘겼던 건데 그런 집안이랑 내가 사돈이었다니. 내가 아우 소름 끼친다. 아줌마는 저희 시댁의 실체와 본인 며느리의 실체를 알고는 완전히 정이 떨어진 듯 보였어요. 김장 김치도 그런 식으로 해다 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니 이번에 받은 김치는 며느리한테 다시 돌려보내라고 쥐어줘야겠다더라고요. 진짜 그런 줄 몰랐네. 어휴이 김치 이제 못 먹겠다. 실체를 알아버려서 내가 우리 희영이 말만 들었을 때는 괜히 섣불리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조용히 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내 말까지 듣고 나니까 저놈의 집안이 문제구나. 아니 차라리 공장을 돌릴 것이지 어디 남의 집 귀한 자식 시켜 김장 노예로 부려 시누이라는 건 제 혼자 김정은 것만 그냥 거짓말이나 해대고 시몬한 것도 시누이난 것도 남편 그것까지 전부 못 쓰겠네. 아유 내가 여태껏 그런 김치를 먹고 있었네. 사업 마비하면 어떻게 하는 거니 그런 김치를 아잉 원래 먹는다고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고 거짓말을 했네요. 누가 보면 제대로 가져다 바치라고 해서 가져온 줄 알 거나요? 여러분, 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이젠 너희들에게 못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매설해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을 거예요. 아주 먼저 그런 거짓말해요? 아줌마 아니 사돈씨,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도와주면 우리가 잘 산다고 뭘 하지 않을까 했어요. 그리고 김장은 하지 않아요. 시집가기 전까지는 그냥 주로 삶은 김치만 먹었다고 다 들어요. 제사도 귀찮아서 그냥 없애버린 분인데 김장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시집가서 김장이 끝나면 나타나요. 다 된 김치를 가져와요. 다 된 밥에 숟가락 한 방울만 따오고 그래 두고 간 사돈님께는 김장하러 가서 못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 합니다. 혼자 중심에서 꿀을 빨고 있다고요. 엄마와 사돈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두 분 다 화가 나셨어요. 아참, 어찌되었든 이런 김치를 먹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요? 어찌 하는 거죠?
이런 걸 도와준 것은 무슨 을지 넘게 뇌물 주는 것 알아요. 불쾌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온 힘을 다해 도와주겠다고 하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도님은 그 김장을 심하게 빼먹을 생각으로 뇌물처럼 주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도와준 적이 없다고 하니 어이없을 겁니다. 더구나 생명의 은인인 엄마의 딸이 김장 속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분노했을 테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의 사돈이라고 말하니 당연히 창피하게 느꼈을 겁니다. 엄마는 나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하도록 시켰죠. 난 엄마의 지시에 따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시어머니 댁으로 와라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순순히 알겠다고 했고 퇴근 후 곧장 시어머니 댁으로 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앞장서서 시댁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초인종을 눌렀고 사도를 보자마자 놀라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언제 와도 미리 연락을 주세요. 아, 김치를 잘 받으셨군요. 이번 김치는 잘 되었습니다. 겉절이를 좀 드시다가 익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사정을 의심해서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희영이는 김장을 한두 포기가 아니라 100포기씩 하는데 계속 먹으셨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에 어리둥절해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우 화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지내려고 했던데 요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얼마나 더 맞닿았는지 알아? 섭섭하게 왜곡하려 노력하는 시댁 시어머니, 그에게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사도는 나한테 그랬어. 그 김정호 혼자 그랬어. 그 전혀 아나. 거짓말하면서 뻔뻔하게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 도대체 왜? 처음부터 그랬대. 나한테 많이 했다고. 아니, 그는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자신한테 좋다 하고 몇 번 더 하는 게 괜찮다고 했어요. 김치 만들 때마다 시어머니를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 얼마나 말했나요? 종이 한 장을 넘겨줬는데 안 보내도 돼. 거절했는데 그러면서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녀는 한손 커서도 안 했지만 문제없이 김치를 들고 왔다. 그것을 만들어 우리가 담겠다고 얼굴을 일치시키지 않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돈이 김치를 제대로 먹었다면 좀 더 신경 써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스스로가 잘 사는 집처럼 누군가를 남긴 것, 사용된 콩 하나를 잃은 것을 그냥 거치려거든요. 그녀는 부모를 위해서든 부려 먹어보고 있습니다. 감사와 수고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아들을 시집 보낸 우리 집엔 챙겨주기 싫어서 챙겨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도착했어요. 어장님 여기에서 이해를 놓으셨어요. 남편은 가운데서 붉은 얼굴로 변명하느라 당황한 표정에 자신의 엄마를 한 번 보고는 또 모르는 척했더군요. 상황이 어색해지는 걸 느끼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는지 우리 엄마에게 친근하게 아는 척을 시작했죠. 엄마에게는 당연히 통하지 않았고 김장하는 내내 도와준 적이 없다는 거. 폐렴으로 입원해 있다는데 김장 언제 하겠느냐며 난리치던 이야기를 하며 엄마가 먼저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희영을 고생시키려고 결혼을 한 게 아니었거든. 근데 김장이 노예 취급당해서 폐렴으로 입원해 있다는데 김장하러 언제 올 거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더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것처럼 김서방아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길게 말 안 하네. 이혼 절차를 밟을 거야. 남편은 내가 아니라 엄마의 입에서도 이혼 얘기를 듣게 되자 아주 당황했어요. 시어머니도 덩달아 당황했죠. 내가 전부 본 상태에서 웃긴 건 남편이 우리 엄마나 나에게 매달리고 시어머니는 신주의 시모에게 매달리신다고요. 사돈 희영 어르신이 지금 말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잘 사는 집처럼 누군가를 남긴 것, 사용된 콩 하나를 잃은 것을 그냥 거치려거든요. 그녀는 부모를 위해서든 부려 먹어보고 있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혹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마음을 접어주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러우시다면 이제부터 김치는 보내드리지 않을게요.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혹시 이혼을 생각 중이시면 그 마음을 접어주시라며 시누이 어머니에게 붙잡히며 노력하는 걸 보고 참으로 솔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해 이혼을 요구하게 되자 혼란해하며 어머니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신 것은 이해합니다.
김장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 역시 오래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남편이 억지로 권유할지언정 우리 엄마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나는 우리 희영이를 이 집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심을 김치도 안 보내드리면서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될 테니까 이혼도 준비해보길 권해주셨어요. 칭찬을 주셨어요. 우리 엄마는 단호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짓을 해도 고래 시어머니는 엄연히 나와서 혼이 올랐죠.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이제 설마 내 딸과 결혼하는 것을 몰라도 된다면 어떻게 할지 걱정했어요. 그런데 걱정은 하면서도 섣부르게 어떻게 할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두 모자는 각자 그날 지은 죄에 대해 서로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더 이상 김장에 바치지 않을게요. 그러니 우리 딸만 달아서 비켜주세요. 어린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 생각은 그만해주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장모님, 어떤 일이든 힘들 시연이를 도울게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갈라놓지 말아주세요. 네, 시영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장모님도 말씀해주세요. 정말 지금부터라도 잘할게요.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김장도 안 하고 힘든 일은 남편에게 얘기한 뒤 하게 뒀어요. 어린이들은 저를 꼭 깨지 않았어요. 고래 시어머니는 엄마를 통해 들었을 때 무슨 노예처럼 만든 소금이 3억이라는 표현이 찝찝해서 그 이후 시댁에서 어떤 것을 주던 받지 않고 완전히 끊었대요. 거짓말하고 다녔던 며느리가 있었는데 제 시누이도 결국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버려서 자신의 시어머니 눈치를 살며시 살피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이혼을 생각해봤지만 그냥 순순히 이혼을 해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제가 3년간 고생을 했는데 이쪽 가정도 좀 고생을 해봐야 제 마음을 이해하지 않겠어요. 눈치를 살며시 살면서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 느껴보라고 거울을 비추고 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자기의 이야기만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쌓인 원한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고 앞으로 잘 지낼 생각은 아직 없어요. 더 지켜보고 만약 다시 무례하게 나오면 정말 이혼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직 지켜보는 단계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서 기분이 좋아요. 요즘 아침과 점심의 기온차가 커서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이다 소식을 들으시고 상쾌한 하루를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